네, 여러분 지금 무대 우측에서 박영선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0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식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34대 1이라는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20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만나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범식 시작에 앞서서 우리 소부장의 정말 애착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 앞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오늘은 특히 스타트업 소부장 100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20분의 얼굴을 다 현장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대표자분 한 10분 정도만 오시고 모두 온라인으로 이제 그동안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이 20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정말로 34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우리 권오경 심사위원장님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림원을 대표하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실력 있으시고 또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모셨는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바로 구로공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도 지금은 마리오 아울렛으로 더 유명해졌지만 니트를 만들던 공장이었죠. 지금은 여기가 금천구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구로구였었고요. 또 그 더 옛날에는 아마 영등포구였을 겁니다. 여기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금천구, 저 건너편이 구로구 가리봉동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냈던,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고, 또 제가 MBC 경제부 기자 시절에 방송은 늘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면 달려오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는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랩으로서 문을 연 지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스타트업 100 소부장 2020년도 대표자 20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작년에 2019년 이맘때는 일본과의 무역 분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로 소재, 부품, 장비라는 분야를 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에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스타트업 부분에 소재, 부품, 장비 100 해서 첫 해입니다. 매년 20개 회사씩 앞으로 5년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일본과의 이런 어떤 무역 분규가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냥 편해서 아니면 그냥 그동안에 그 일본으로부터의 뭐 기술 도입이라든가 부품 도입 이런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일본 제품들을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야가 발전돼 있지 않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분야를 애써서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과 손잡고 일을 하는 그러한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매진하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민심사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과 함께 뽑는 국민기업이 되라는 의미의 이런 어떤 미래 국민기업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혼자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셔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획에서 기술 개발, 실증, 양산 테스트, 이 생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벤더들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울타리가 만들어졌고 결국 하나의 벽이 돼버린 것입니다.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가들에게는 이것이 벽이었고
대기업의 부품을 구매하는 그 담당자 한 번 만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작년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무너지고 또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이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급박함이 있었고, 또 이런 새로 생겨나는 기술들을 과거에는 본인들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불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이제는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보다 훨씬 앞서거나 아니면 더 다양화해졌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찾아 나서야 되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계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입니다. 대기업이 못 푼 숙제를 스타트업이 푼다라는 이런 어떤 그 명제 아래서 저희가 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올해 17개의 숙제를 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랬더니 이 17개의 숙제를 내겠다고 달려든 스타트업의 숫자가 오기훈 국장 한 500개? 400? 네,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0개 중에 지금 60개를 뽑았나요? 네. 60개를 뽑고 또 거기서 그 대기업과의 매칭 작업을 거쳐서 이제 곧 그 숙제가 풀릴 날이 이제 곧 다음 행사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더본 코리아인가요?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더본 코리아에서 어떤 숙제를 냈냐면, 어디서나 먹어도 짬뽕 맛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AI 감별사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도전한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것이 가능한 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소부장 100, 이것도 제가 다 그 기술들 하나하나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들어오면서 한 6개 기업을 쭉 봤는데요. 이 6개 기업들의 그 가진 기술들이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앞서가는 기술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온몸을 바쳐서 기술 개발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신 개발하신 기술을 대기업과 짝을 맞추게 돼서 앞으로의 이제 판로 걱정도 안 하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지만 특히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입증이 됐고요. 그 입증된 자료들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만 해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수출을 버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이 지난 1년 사이에 2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일자리를 다 줄이는데 유독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왜 OECD 국가 중에 가장 경제적 타격을 덜 받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요,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자리 바꿈을 하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혁신 벤처기업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혁신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지원해드리고 규제를 어떻게 더 없애고 또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성의 그 바로미터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정말 하느라고 열심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와서 이제 저도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우리 담당 오기훈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거 뽑을 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데 여기 20개를 골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 20개를 골라내는 작업에 우리 권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집중해 주셔서 좋은 기업을 골랐고 이 20개 기업은 어디 내놔도 정말 자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여기저기서 부탁이 들어오고 뭐 좀 이거 좀 어떻게 해봐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부탁 들어오면 무조건 탈락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탁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도 정말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한 지 지금 1년 됐거든요. 작년에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민심사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로 이런 어떤 그 뭔가 항상 심사에서 뽑고 나면 그 생기는 이런저런 이야기, 뒷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뭐 먼지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거의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이 기업을 잘 봐달라 저 기업을 잘 봐달라 하는 그런 청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는 좀 더 투명한 체제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실 수 있다는 하나의 발전입니다. 최근에 그린벤처 100을 또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50대 50 해서 50개 50개씩 반씩 나눠서 했는데 그 그린벤처 100의 심사위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신이 나더라. 그리고 이렇게 심사의 그 질이 이렇게 높아진 거를 보고 과거에 그 정부 부처에 계셨던 그 분으로서 정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그런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뽑히신 20분의 그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또 저희가 이런 어떤 지원과 어떤 그 격려를 많이 드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부장 스타트업 100 이렇게 최종 관문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장관님의 또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수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도 정말 많은 또 고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공학한림원의 권호경 회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경입니다. 우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한테 박수를 먼저 좀 보내주시죠. 제가 1992년도에 한국에 오면서 그 지금 만든 소부장
제도를 좀 괜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G7 과제를 할 때, 반도체 쪽에 G7 과제를 할 때 소부장을 하자고 괜히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요 기업인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국산화가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소부장 프로젝트의 스타트업 버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최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서 스타트업의 강점이 있는 5개 분야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분야, 신소재 분야, 바이오 화장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였고 공모 접수 단계부터 대중견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제시하고 최종 평가 준비 단계에서도 수요 기업과 스타트업과 함께 사업화 계획을 다듬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제품 양산 등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제고와 기술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정의 스타트업에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일일이 하지 못했지만 그 분야마다 심사위원장님들께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가지고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 떨어진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내년도에 또 선정할 때는 괜히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한국공학관리원에서는 산업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구조적이라는 진단에 98%의 석각 회원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 산업의 구조 개편과 신시장 창출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신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신시장 창출도 주력 산업의 재편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선도자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평가위원과 60명의 국민심사단은 향후 5년 동안의 창업 아이템 및 사업화 계획을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대체와 신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분야에서도 스타트업들이 기술 독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기술의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은 전 세계 수백 개 협력사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제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없다거나 해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기술 독립의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독립과 국산화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수요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기술 개발, 투자 방향 등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런 선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스타트업이 사업화 계획을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수요 기업과 스타트업이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은 핵심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일관성 있는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 대기업, 중소벤처,
연구소 학계가 협력하여 G7이라는 대형 R&D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부의 자유배를 진행한 결과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세계 1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 후 포스트 G7 가지를 계획하였으나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이 잘하고 있으니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부딪혀 자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의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심사단장님, 한국공학관리원의 권오경 회장님의 최종 심사평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서 수여에는 박영선 장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무대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각 분야의 대표 선정 기업인 5개 기업 대표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주식회사 이솔, 탑NC, 비트센싱, 이노션테크, 온 대표자분까지 모두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대 우측으로 보시면요, 저희가 홀로그램으로 선정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선정서를 봐주시면서 이 수여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정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이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선정서 주식회사 이솔 대표 김병구. 귀사를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100대 스타트업으로 선정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탑NC입니다. 네, 주식회사 탑NC 대표 김동수님께 선정서를 수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센싱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역시 선정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트센싱 대표 이재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이노션테크 대표 홍정긴님께 선정서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온입니다. 주식회사 온 대표 임형우. 이하 내용은 역시 같습니다. 네, 우리 선정서를 수여받으신 5분과 우리 장관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선정서를 무대 앞쪽으로 가지런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표자분들 5분들께 선정서를 수여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오경 회장님도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큰 말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개 중에서 5개 대표 기업자분들께 저희가 선정서를 수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대표로 선정서를 받은 5개 스타트업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에는 스타트업과 매칭된 수요 기업의 협력 모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발표는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주식회사 이솔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분 무대 위로 오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주식회사 이솔의 김병국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극자외선 즉 EUV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핵심 공정이 이 사진 공정인데요. 이 스캐너를 통해서 빛을 쬐서 반도체의 원판인 매스크를 통과해서 웨이퍼의 회로를 형성하는 게 바로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광이라든가 EUV 마스크라든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EUV 레지스트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EUV 스캐너는 ASML사가 독점하고 있고 부르는 가격이 민간 항공기 한 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레이저텍사가 독점하고 있는 EUV 마스크 검사기도 역시 최신 전투기 한 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칼자이즈가 EUV 현미경을 독점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최신 전투기 한 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사들은 복잡한 플라즈마, 비효율적인 플라즈마 광원을 이용해서 EUV 광을 만드는데 저희 이솔은 EUV 레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광학 부품들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존 플레이트 렌즈라는 광학 소자를 이용해서 포커싱을 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칼자이즈사의 EUV 현미경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EUV 현미경을 이솔에서 개발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EUV 현미경에서 출발을 하지만 가장 고가인 EUV 검사기 그 이후에 장비들도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의 사이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를 제3자에 되돌려주는 페이포워드 문화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솔도 나중에 이러한 페이포워드 문화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회사 이솔과 매칭된 수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박준수 상무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솔의 멘토 기업인 삼성반도체의 박준수 상무입니다. 차세대 광학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 되는 그 기술이 지금 EUV 광학 기술인데요. 지금 이 기술이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해외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이솔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EUV 광학 기술 개발의 기술들은 다양한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우리 반도체 분야에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솔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멘토 기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솔과의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신소재 분야의 주식회사 탑엔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벤시 대표 김동수입니다. 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외장재인 알루미늄 파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파우치 국산화 선도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저탄소 에너지 전기차 보급 확대를 2030년에 2200만 대, 자동차 4대 중 1대를 전기차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5년 전기차 보급 113만 대, 전 세계 880만 대의 13%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원통형 각형 값싼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폭발에 의한 안정성 확보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 때문에 파우치형 2차 전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3%를 파우치형 2차 전지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6년간 약 60억 원의 R&D를 투자해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했고 25건의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당분간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2030년 10조 원의 시장에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부터 리드텍까지 국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알루미늄 파우치만 국산화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일본으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는 소부장 100품목에 선정된 바도 있고,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 주식회사 타벤시가 드디어 DMP의 성능을 동등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 개발 성공했습니다.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름 내장을 한 장으로 만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신문 찍어내는 인쇄 기계를 이용해서 사륜 구동 자동차로 구동을 해서 장비가 초정밀 나노 마이크로 공정을 구현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 기술과 또 소재 기술도 국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접착제 부분의 소재 국산화를 통해서 나노 마이크로 코팅 기술을 통해서 파우치 필름을 생산하고 만들어진 파우치 필름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를 합니다. 이 밑에 그림은 파우치를 접어서 망치로 똑똑똑 두드려서 몇 회 두드릴 때 구멍이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표준화 2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ETS라는 공인검사 성적서를 통하여 DMP와 타벤시는 12뉴턴 이상의 내전액성을 갖는 고신뢰성의 파우치를 생산했고, 더 중요한 것은 전련 특성은 저희가 4기가오음으로 다인 니폰보다 2배 좋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고체 전지라든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플렉스블 배터리에 저희 파우치가 적용 가능합니다. 성장 스토리입니다. 제가 기계연구원에 21년간 근무하면서 RFID 태그, 유기태양전지 같은 롤트롤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2012년에 한밭대로 옮겨와서 9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교수 창업으로 2014년 가기정통부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과제를 통하여 지금 음력 6년에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거북이가 있는데요. 제 모토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그럴 때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350억 원의 민간 및 정부 투자를 통해서 2025년에 2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1,330명의 직접 고용에 제 목표가 제 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셀에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실 텐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파우치를 공급해서 30개의 배터리를 만들고 신뢰성 시험, 성능 시험, 수율 테스트까지 해서 일본의 DMP보다도 수율은 5%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이렇게 백셀을 소개시켜 준 창업진흥원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기업인 백셀의 박훈준 대표님께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타벤시와 같이 힘을 맞춰가지고서 수요기업으로서 실제 만들어진 그 파우치 전지를 저희가 그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존에 수입하는 그 제품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양산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정 부분 저희가 구매 동의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백셀은 단순한 수요기업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적인, 저희는 굉장히 뛰어난 그 양산 기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해드릴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셀의 박훈준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IoT 분야의 우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비트센싱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발표는 시간 관계상 2분 안쪽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트센싱의 대표 이재현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만도의 재직 시절에 오토모티브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레이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런 안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일단 자동차 레이더는 국내 기술이 없었는데 일단 국내 최초로 아직까지 유일하게 제가 다니던 만도에서 그 자동차 레이더를 상용화를 성공을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한 국내 2명 중에 1명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설립이 돼서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3명이서 시작해서 현재 4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었던 만도도 같이 이제 투자에 참여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그랜드 팁스 대상 받으면서 굉장히 상을 좀 많이 받았었고 올해 초에는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으면서 글로벌하게 많이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용 레이더, 자동차에서 센싱 솔루션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려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에서도 센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인프라에서 이제 센싱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차량이나 실내 내에서도 더 정밀한 그런 생체 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미징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가 결합이 되어 있는 AI 기반의 이미징 레이더를 선보여서 결국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트래픽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미 카메라랑 레이더가 같이 퓨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해서 차량의 레코그니션도 되고, 저희가 이제 한 300m까지 4차선의 차로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 플로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KT와 이제 그런 협업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니 같은 경우는 그 초소형 레이더인데 카메라가 없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이 정밀한 센싱이 가능한 솔루션이라서 그 차량 내에서 아기가 질식사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 처음 개발이 됐다가 이게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미징 레이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자동차용 레이더, ADAS용 레이더를 더 고성능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이제 레이더 플러스 카메라 센싱 하나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 악천후에서는 이제 다른 센서들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데 레이더는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헬스케어 쪽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로봇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모든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센싱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은 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 기업으로 이제 매칭이 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소 내에서 많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기 전에 이제 ADAS라는 기능이 자동차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가 평등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식회사 비트센싱의 멘토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김원현 상무님께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트센싱 매칭 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의 김원현 상무입니다. 방금 이재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레이더 센서는 저희도 회사와 같이 중량물과 중장비들이 많이 이동하고 사용되는 당사에 적용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전한 사업장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생산 효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 현장에 실적용이 될 수 있도록 비트센싱과 협업하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오 화장품 분야의 우수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이노션테크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노션테크 대표이사 홍정기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앞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계자 부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노션테크 같은 경우는 소부장 매칭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과의 화장품 포장재 제조 금형용 고성능화를 위한 나노복합 코팅 기술 개발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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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션테크는 고기능성 플라즈마 표면 처리 기술로 디스플레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센서, 화장품, 바이오 등 다양한 부품, 4차 산업 관련 부품 또는 제품 소재 표면에 고다기능성 특성을 부여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온에서 합성하는 기술과 달리 상온에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시스템을 저희가 국산화를 창업 후 1년 만에 국산화를 완료하였고요. 코팅 장비, 코팅 소재, 커스터멀라이징 할 수 있는 공정 서비스 기술까지 내재화시켜서 지금 사업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노션테크는 현재 R&D 중심의 표면 처리 종합 코팅 시스템 소재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향후 대기업 협력사, 부품 기업 등 다양한 수요 차원의 밸류체인 기반 공동기술 개발 모델을 추가하여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종합 선도기업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향후 저희 아모레퍼시픽과의 매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장품을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회사나 이니스프리나 다양한 이렇게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을 찍어내는 제조 금형에 있어서 내구성이나 이런 성능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노션테크의 보유 기술은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코팅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각각에 맞는 포장대에 대한 성형 제품 금형들에 대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한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후보 고다 기간에서 저희가 일부 성능 검증하고 양산 의뢰까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케일업 전략으로는 생산 부지 시설, 거래처 사업화 확장, 향후 저희가 사업부 중심의 M&A 실시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이내는 연간 5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한 4년 이내는 매출액 구성으로는 바이오 화장품 쪽으로 50% 이상에 대한 매출을 확신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단계적으로 2021년에는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2020년에 APA 협력사,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 대한 모든 부품을 확대 적용, 기술 표준화시킬 예정이며 2023년에는 그룹 사업부 중심의 M&A 실시를 통해서 신산업 창출을 가능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및 동반 성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이노션테크의 매칭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정창욱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 패키지 개발과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창욱 상무입니다.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 전체가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화장품 패키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화장품 금형 산업 분야는 사양 산업으로 좀 여겨져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하지 말고 새로운 벤처 기업들에 대한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정창욱 상무님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만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식회사 온의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온의 이명입니다. 저희는 발전단과 성전단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단 빠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이제 친환경과 AI가 저희한테 기회가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그 같이 활동을 통해서 한전과 안전공사를 통해서 같이 창출하고 이를 협력기업과 분배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7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 20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전기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친환경 중전기기로 중전기기 제조 강국으로 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과 중기 시장, 향후에는 AI를 적용한 장기 시장까지 저희들이 진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회사 온의 수요 기업은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송호기 부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발표는 이상헌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모델을 제공해 주신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내 전기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 이전 단지인 정읍, 전주에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매칭 기업인 주식회사 오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보호 설비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향후 전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계 가능한 기업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이명우 대표이사님은 신장비 개발과 장비 국산화에 무한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인 전력 품질 분석 모니터링이 가능한 옥내용 스마트 RMU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태양광 발전 단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장비이며 장비 개발 성공과 해외 시장 진출 등 주식회사 온이 스타트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5개 기업에 대한 발표와 또 협력 기업의 협력 지원 약속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쭉 발표를 들으셨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혹시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좀 짤막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다 말씀을 거의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발표하신 5분의 그 기술을 보면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 EUV였는데 그 EUV에서 그동안에 수입만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장비를 직접 이렇게 삼성전자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맨 마지막에 그 발표하신 오는 전기 우리 안전공사의 부사장님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그린 뉴딜의 탄소 제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망이 밝고, 또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중에 이렇게 그린 뉴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2014년도에 스타트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6년 되셨네요. 그전에는 어디서 교수님을 하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올해 60이라십니다. 한갑이신데 스타트업을 하셔서 이번에 뽑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100은 물론 우리 젊은 창업가들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이렇게 뒤늦게 그 만학도라고 하죠. 늦게 창업을 하셔도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오셨죠? 네, 어디 계시나요? 아, 예. 아까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거래만 하던 기업 말고 이제 문호를 활짝 열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4개, 1개 남았는데 아까 어떤 분을 제가 언급을 안 했나요? 네? 배터리 파우치? 우리 이제 맞아요. 아까 그 레이더를 어디하고 손잡고 하신다고 그랬죠? 현대중공업하고요. 저는 이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종 규제자유특구에 가시면 거기서 지금 바로 그거 실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우선 하시고 그리고 많이 영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관님의 인사 말씀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2020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팩 출범 세리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머니를 진행해 주실 박영선 장관님과 권호경 회장님 그리고 대표 스타트업 5팀 대표자분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모두 7분을 단상 위로 모셨습니다. 세리머니 진행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면요. 손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손바닥 모양. 자, 여러분 모두 7분 모두 좌측으로 좌양좌를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좌양좌를 해주시고요. 네, 스크린을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왼손을 모두가 함께 대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대신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쪽을 향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은 모두 마치고요. 잠시 스크린에서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내일 또 조간에도 많이 나갈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고. 자, 우리 기자분들 되셨을까요? 네, 이제 손을 잠시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출범 선포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세리머니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먼저 제조 강국의 시작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강국의 시작이라고 우리 장관님께서 외쳐주시면, 자, 우리 나머지 여러분들께서는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지요? 자, 이제 스크린에 손을 다시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시작되면 스크린에서 손을 떼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 그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시작해 주십시오. 제조 강국의 시작.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 2020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을 모시고서 우리 20개 기업 대표자분들까지 모두 모시고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권호경 회장님, 박영선 장관님, 그리고 20개 기업 대표자분들, 이렇게 스마트업 요번에 100 출범식에 또 참석을 해주신 20개 기업 대표자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을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앞으로도 또 함께 도전하고 응원하자는 의미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함께 향해 주시고요. 역시 정면에서 네, 끝에가 지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 두 분만 뒤쪽으로 가서 네, 사이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웃으면서 기념사진 촬영하고요. 자, 이제 오른손을 살짝 쥐시고요. 파이팅 포즈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오른손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좌측으로 해서 한 번 더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좌측을 잠시 봐주시고요.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오른손 살짝 쥐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마음 모아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 평가